네, 안녕하십니까. 금전에 소개받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강재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금일 발표할 주제는 1호선 지하화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법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선거 때마다 이제 단골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이 철도와 지하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올 정부에서도 올 연말 안에 특별법, 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법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동성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지, 사실은 철도라는 게 지역의 어떠한 개발, 이제 지역의 경제적인 어떠한 활동, 이런 것을 이제는 이끌어가는 시설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이 동네를 이끌었던 아마 주요 축이 아마 경원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좀 많이 낙후됐지만 이제는 경원선이라든지 1호선 전반적인 것을 이제 철도 부지 입체 개발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하화 개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철도 상부를 지하화를 통해서 철도 상부에는 어떤 공원화라든지 복합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하화와 어떠한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도시 패러다임의 어떠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는 보행자 중심, 녹지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 시설의 어떠한 단순 사업보다는 사회 문화 등 생활 환경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 컴팩트 시티. 지금 요즘에는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복합 용도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저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컴팩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철도 주변 토지 가치의 상승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예전에 주거단지 하면은 철도가 다닌다고 하면 아마 거들떠도 안 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시 집가도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이제 저 철도 부지도 없어서는 이제 못 가는 그런 부지가 됐고요. 이제는 철도 부지도 이제 지상 철도를 어떠한 도시 공간의 일부로 보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음으로써 어떠한 필요성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선 가운데 이제 도봉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경원선인데, 경원선이 용산역부터 백마고지까지 있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78년부터 이제 06년까지 연장이 되어 왔는데 현재는 동두천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원선 가운데도 이제 도봉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를 보면 5가지 역사입니다. 도봉산부터 해서 녹천역. 근데 일평균 이용객수를 한번 보시면은 도봉산부터 왕십리까지라고 제가 쓰는 녹색의 왼쪽에 파란 일부 있는 점선들이 1호선입니다. 그만큼 다른 데보다 이용객이 상당히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의 어떤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철도 지하화의 당위성입니다. 이제 왜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지를 제가 이제 6가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철도 소음,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철도 소음이 사실은 역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기차가 들어가면서 멈추니까. 하지만 역사와 역사 사이에 있는 저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속도라는 것 때문에 소음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은 자동차의 경적 소음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철도 소음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철도변 분진 역시 환경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인데요. 역시 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횡으로 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터널이라는 것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에 대한 혼잡 구간이 무조건 발생될 것이고, 교차로의 소통도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 사례의 예인데, 저기 보시면은 도착 출발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우회 도로가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보면 되겠지만은 저게 출퇴근 시간과 중첩이 되면은 저 구간은 상당한 혼잡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 개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보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행로로 인해서 제가 광운대역을 일부 가봤었는데, 옛날에 이마트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 경로를
알려주더라고요. 직선 거리는 300m인데 도보로는 한 1.8km를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생활권의 단절을 보이고 있고, 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그 차량 기지 안쪽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를 가려면은 저 아래에 있는 터널 250m의 구간을 뚫고 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저 안에 있는 그 환경이라든지 그 오염이 너무 심각하게 됐는데 그 통학로도 너무 안 좋고, 이러한 그 지역 개발 어떤 불균형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뭐 도시 미관은 여전히 오래되다 보니까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지상철도 입지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쟁력도 악화되지만은 지금 저 안에 이렇게 그 철도 기지 안에 있는 저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들은 이 어떠한 그 철도로 인한 단절로 인해서 저기는 그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그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갈수록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점점 낙후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은 그 하나의 사례인데 그 지하철역, 그러니까 철도역과 길어질수록 시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음에 대한 영향이 그 지가로 영향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 토지 효율성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예전에는 그 1호선이 그 도시 성장을 어떤 견인하였으나 그 1호선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어떠한 그 시가지라든지 서울 시내를 관통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그 서울시에서 요즘에 그 유행했던 게 한때 고가도로 철거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고가도로가 한 86개 있었는데 이 고가도로를 보시면 아주 예전에 지어진 것만큼 출근 시간대 도심 방향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많이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패러다임이 많이 변함으로써 보행자 중심, 뭐 대중교통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고가도로를 다 철거를 하고 현재는 그 교차로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제는 그 지상에 어떠한 그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없애거나 이제 지하로 이제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는 그 지하화라는 것이 이제 순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순 영향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원하지만은 뭐 단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크게 한 5가지가 될 수 있는데, 교통 혼잡, 이 공사 중일 때 교통 혼잡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 그리고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유지도 수비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 그리고 도심부에는 공사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기존 노선은 운행을 겸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형태가 철비이다 보니까는 선형 형태로 되어 있는 만큼 토지의 가치가 많이 낮다. 이런 어떠한 5가지가 가장 그 악영향을 반대 요소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구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 경계와 이제 인접해 있고 도심과는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14동으로 돼 있고 녹지 지역이 한 50%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또 요것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인구 특성만 보더라도 지금 인구가 자치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8번째에 위치해 있고요. 그 서울시의 인구 감소 평균 0.2% 대비 마이너스 0.6%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표가 이제 좀 재밌는데 보시면은 이게 연령대별 인구 비중입니다. 이게 10대부터 80세까지 이렇게 나열된 건데 각각의 비율이 도봉구가 어느 순위에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보시면은 저 주황색이 도봉구의 위치인데 저 50대 이상은 다 1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대, 30대는 다 하순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살기 안 좋으니까 많이 떠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좀 살기 좋은 도봉구가 좀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 대비 확실히 고령자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연령대별 감소율 역시 파란 막대가 서울시의 감소 평균인데 왼쪽에 있는 젊은 나이들은 서울시 감소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고 우측에 있는 저 구간은 서울시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고령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래 것도 앞에 있는 것과 유사한데 1인 가구 연령대별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20대 1인 가구는 거의 살지 않고 다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좀 좋은 생활 환경을 갈 수 있게끔 이제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구 지하철 현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도봉구 지하철은 총 6개 역사가 있고요. 그중에 환승 역사가 창동, 도봉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이용 객수, 도봉구 내 지하철 이용 객수를 총 합을 보면은 한 16만 정도가 되고요.
거의 창동역하고 쌍문역은 한 3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그 이용률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용률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하철 이용객 수를 보시면 16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그 강남역이나 잠실역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봉구 전체를 따지더라도 저 강남역이나 잠실역 하나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도 이용객이 많이 저조한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역시 통근 시간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직장인의 통근 시간이 지금 그 도봉 같은 경우에는 6번째 정도로 높습니다. 39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권역별로 어떻게 이게 통근 시간이 그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게 동네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동내를 통근하는 경우, 구내 통근은 도봉구를 통근하는 경우, 구외는 도봉구에서 다른 자치구 서울시 내를 통근하는 경우, 시외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통근하는 경우인데 보시더라도 동내랑 구내, 그러니까 도봉구 내를 통근하는 사람들은 아주 순위가 밖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통근 시간이 짧은데 구외, 서울시 내를 통과하는 그런 간선 기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외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라든지 의정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낮은 것 같은데 지금 도봉구는 저 구외 통근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GTX-C가 이제 곧 도입되지만 상당히 GTX-C로서 영향을 많이 받는 자치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도봉구 교통수단 분담률 역시 도보와 자전거가 많고 승용차는 낮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를 보시면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보다는 지하철 수단 분담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하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 수단 분담률이 더 높은 지역들입니다. 저게 당연히 도봉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런 동네의 특성이 동네 가까운 거리의 이동성은 좋은데 구외 간선 기능의 그 이동성은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철도라든지 이제 좀 간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호선 철도 지하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이제 그 지상철도 구간이 국철 1호선과 도시철도 2, 3, 4, 7호선에 대해서 한 101km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철이 한 71km, 그리고 도시철도 한 나머지 노선이 29km로서 대부분이 국철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역시 그 기지, 부지도 상부에 있고 한 460만 제곱미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 지어하는 사업을 보면 한 45조 정도 2천, 그러니까 45조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 좀 현실성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된 게 좀 이제 2009년 때 보니까는 이제 청량리 창동역 1호선 지하화 추진이 좀 크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청량리역에서 창동역까지 9km를 지하를 추진하자는 것이 나왔었고요. 이 당시를 보시면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건설이 검토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공원화 이런 것보다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제 도로 건설이 검토가 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때는 한 BC가 한 0.21 정도가 나와서 아마 이제 보류가 됐는데 이 당시는 철도라는 게 이동성 기능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시설물로 나가는데 이때는 이제는 과한연도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BC가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언론 보도를 한번 나왔던 게 이제 그 GTX-C 노선이 그 제2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기면서 그러면은 경원선을 지하화하자라고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함으로써 그 경원선과 GTX를 동시에 운영하면은 그 비용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터널폭을 좀 넓히면은 경원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제안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잠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경원선이 용산역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는 그 이쪽 그 용산역 주변에도 지금 지하화를 추진하려고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공원이라든지 이제 어떠한 그 복합 개발을 많이 하자고 하는데 여기는 역시 저 용산역이라든지 경부선 이 축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그 경부선이라든지 용산역 여기를 감안해야 좀 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좀 이제 가시화가 됐다는 게 이제 그 서울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이 철도 지하라는 것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 그 지하화가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담김으로써 그
서울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 7대 목표를 살펴보시면 저 세 번째,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의 입체화, 저게 그 지하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기반시설 입체화가 필요하냐를 보시면은 도시 내 철도에 의한 보행 단절 및 주변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간의 어떤 재청정하는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지금 현재 구축을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는 추진 전략을 하는 거 보시면은 그 단절된 지역 내 연결성 확보를 하고 어떠한 그 복합 개발을 통해서 공간 창출을 하자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그 비용이 너무 높게 들어오니까는 단계적 지화를 검토하자라는 것이 큰 전략 방안입니다. 역시 이제 전략 방안이 나오다 보니 이제는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극부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가 그 문제입니다. 뭐 사업비, 뭐 교통 혼잡, 뭐 도심부의 공사가 어렵고, 뭐 토지가 선형으로 돼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와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2023년 5월에 GTX-C 여기 이제 그 지하화가 확정이 됐죠. 도봉산 창동 구간이 원래 창동 구간까지밖에 그 지하화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도봉산까지 연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C가 초반에는 BC가 안 나오다가 위쪽으로는 경원선, 아래쪽으로는 그 경부선을 공용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BC가 이제 확보가 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원래는 도봉산부터 이제는 그 지하화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좀 창동역까지 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거꾸로 돌린 그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 그 도봉산 창동 구간은 지금 정부에서 4천억 사업비를 대기로 하고 아마 그 지하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봉구로서는 이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하화 단계가 이제는 그 한 방에 이게 다 추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은 그 철도 지하화의 어떠한 그 지금 단점, 그 현실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입니다. 기존선이 운행이 중단돼야 되고, 뭐 도심부 공사가 어렵고, 토지 가치가 선형이고, 역사 인근의 교통이 혼잡하고, 투자비가 가요소된다. 이 정도가 이제 텐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 균형 발전 계획을 통해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강북 우선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원선 이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GTX-C가 지하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현재 그 청량리 의정부 구간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선에 대해서 덜 복잡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국철 1호선 경원선 구간은 그 상부에 보면은 기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라든지 차량 기지가 있음으로써 선형 공간이 아닌 어느 정도 넓은 공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 균형 발전에 대한 하나의 그 이번에 그 발표를 한 것인데,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를 보면은 역시 도봉구, 강북구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평가 마찬가지로 저 도봉구, 강북구가 가장 흐리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가장 낮고요. 역시 소득 수준 등 가장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고요. 5인 이상의 사업체 수, 색깔이 흐린 거 보니까 가장 낮고요. 도시철도, 도봉구가 낮고요. 통근 시간이 지난 거 보니까 가장 높고요. 그만큼 이 강북권의 우선 정책을 펼치자라고 해서 서울시 균형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강북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명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GTX-C 지하화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GTX-C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이제 지상에 있는 그 철도는 정말 그 이용객이 없거나 정말 뭐 다른 용도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이 GTX-C가 지하로 감으로써 지상과의 어떠한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과학 투자가 될 수 있음으로써 저것도 어떻게 정도 그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더 경원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지가 많음으로써 그 경제성이 어느 정도 좋고요. 공사도 다른 그 도심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비도심에 있기 때문에 공사도 수월하고,
현재 이용객이 적고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공사도 현실적으로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지하화 연계와도 이제는 공약이 이제 좀 추진되고 싶은 게,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그 GTX-C 지하화 사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원선의 어떤 지하화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강북권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이제 그 지역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아까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젊은 인구가 가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저는 그 이동성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까지 얼마나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냐인데, 도봉구는 상당히 좀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는 7호선 쪽으로 몰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 도시, 광역도시 개선을 통해서 지금 SRT 역사 유치라든지, 지금 현재 이제 그 방학 연장선도 이제 지역 현안 중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우이방학 연장선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기본 계획을 마무리한 뒤 착공을 시작해야 된다고 같이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지원을 위한 고려 사항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연말 내로 이제는 그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그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민간 합동 사업 등 이제 개발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특별법이 진행되면은 그 철도 구축망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아마 이제 잘 되면은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될까 싶습니다. 포함이 되면은 이런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이제 착공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떠한 이런 큰 산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산이 사실은 초입부입니다. 초입부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할 것이면 이제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오늘의 그 발표 시간도 갖는 건데, 이제 기존의 어떠한 그 선행 법규의 어떠한 규제, 어떠한 절차를 뛰어넘는 이제 내용들이 특별법에 이제 담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담겨야 되나 하고 한번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이제 그림입니다. 지금 제가 그린 거 본 건데, 우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왼쪽에 있는 이익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에 있는 그 최대의 어떠한 이익을 통해서 하부의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할지,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상부의 이익은 그 민간 사업자의 아마 아이디어라든지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민간 사업자가 어떠한 이익 환경의 어떠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용적률 완화라든지 복합 토지 이용이라든지를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고요. 대신 정부나 서울시는 어떠한 그 생활형 SOC라든지 공공 청년주택 녹지 비중에 대한 공공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하부 이익이라든지 상부의 어떠한 그 이익을 적절히 배분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과 철도 축은 상당히 또 그 개발 쪽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역세권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입체적 도시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빌딩을 원하고, 그 철도 축은 아무래도 그 선형으로 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존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떠한 공간별로 어떠한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특별법에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비전 2030이라고 해서 저 지금 창동축 축이 지금 그 청년 첨단 미래 융복합 감성 문화 축입니다. 저 축을 활용해서 이 철도 쪽으로 그 테마를 담아서 좀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그 용도 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어떠한 그 비욘드 조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비욘드 조닝이 결국은 용도 도입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거주시설에는 뭐 상권이 안 되고 뭐 됐는데, 이것을 자율성으로 알아서 그 허용해 주겠다. 너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라. 라고 해서 지금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도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에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의 그 청량리역이 저는 이제는 그 철도에 서울시에 꽤 큰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량리역을 지금 보시면은 이 수도권이라든지, 그 수도권을 보시면 GTX-D 들어오고요, GTX-C 들어오고, 꽤 그 주요 수도권의 그 랜드마크, 그러니까 사통팔달의 그 철도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요즘 그 강원이라든지 경산 쪽에, 경상도 쪽에
현재 이제 중부 내륙선, 중앙선 등등으로 해서 다 2시간 이내로 저 오른쪽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좀 더 철도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 그 청량리 역사라는 곳이 꽤 랜드마크로 갈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든 다른 데보다 청량리역까지 얼마나 빨리 실어 나를 수 있냐도 하나의 그 교통에서는 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GTX-C가 생기면은 분명히 지상 철도는 분명히 그 이용객도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낙후 시설로 되게 번잡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 GTX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급행 열차를 추진하고 각각 열차 뭐 9호선마다 뭐 그 역사를 따로 빼서 각각 GTX의 완행 열차 급수로 해서 지하화를 아예 빼버리고 지상은 그렇게 상부 공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아이디어, 뭐 좋은 뭐 운영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린 것은 여기까지고, 사실 이게 철도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제가 보셨겠지만 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철도 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얼마나 좀 줄이고 이제 좀 아까 단계적으로도 어떻게 할지가 좀 더 이제 관건인 만큼 이제 그런 이제 좀 좋은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그 정책이 있으면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